네, 남북 정상회담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아주 멋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모종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회담 의전,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상 간의 한 라인을 언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고요. 지금 이제 뭐 정상회담을 아주 잘 치르려면 실무회담 개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또 실무회담 비록 열리지 않다 손 치더라도 예. 판문점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문서 교환 방식으로 잘 협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예. 특히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실무가 아니고 어정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잘 영접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호 문제하면은 근접 경호에 있어 가지고 과연 권총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느냐. 이게 될 것 같고 통신하면은 아마 생방송 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통신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지도 통신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기의 지역을 벗어난다면 항상 여기 대해서 지도 통신 그 자국에 있는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첫 번째로는 그 이 광케이블 이거 이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이런 연결하는 통신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전화를 이용하는 게 있고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성 통신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이 지도 통신 문제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양 정상을 이미 합의한 한라인 직통 전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실무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통신 관련 실무회가 제우선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일단 관건이 지금 어떻게 만날 것인가, 두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맞이하러 나가서 서로 손을 맞잡는 장면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뭐 72시간 날이 지나서 통일각 지나서 그 판문각 앞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군사분계선까지 이제 걸어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도 찍지 않으실까?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예. 우리 그 평화의 집까지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면 그런 그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토큰 스타일을 생각하면 아마 역사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생방송도 중계도 하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따뜻한 만남을 갖는 행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남북 간 회담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보도문에 쓸 단어 하나로도 밤을 새기가 일쑤였는데 최근에는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진행이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제 70년대에 처음 남북 회담이 열렸죠. 그 당시 보면은 7.4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예. 그 당시에 7.4 공동성명에 있어서 서명을 그 일종의 문구에 대한 명시, 직책 이런 거 할 때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상사의, 상부의 뭐 이렇게 하고 직접 뭐 예를 가지고 중앙정부장 이유락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래가지고 합의했고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에는 예.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를 박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이걸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북 이런 협상 사이를 보면은 그런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경험한 사례가 있고 특히나 남북 정상 간의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이런 의지 더 나아가서 곧장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실무 간에 특히나 이런 이 당국 간에 사전에 상당 부분 합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다시 말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책 문제이죠. 그러나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그 이 다방면의 이 교류 협력, 또 그리고 이 실무회담 이런 게 있죠. 또 그리고 뭐 14선언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그 오이사와 같은 이런 대북 제재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정상간에 토론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토론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는 18일을 전후해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리선관 조평통 위원장이 만나서 좀 정상회담에 관한 의제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핵화가 과연 회담의 중점 의제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예. 비핵화를 북한 측에서 뭐 논의할 수 없다. 과거처럼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정도로 비핵화가 주요 의제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리선권 위원장의 답변은 내가 북한에서 하찮은 관련돼 어떻게 우리 수령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걸 의제를 정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좀 피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는 일찌감치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평화 체제, 한반도의 평화 구축,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과감한 상당한 그 관계 진전. 이 3대 주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3대 주제 중에서도 세 번째 주제는 사실 앞에 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미국의 제재 또 우리의 제재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제재야 나름대로 좀 풀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 비핵화 문제를 논의를 안 한다면 정상회담 자체의 의미 자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얼마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통신회담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라인이 구축되면 남북 정상은 언제든지 시간 약속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문제를 이번에 타결하려고 우리가 각별히 노력하기보다는 비핵화 문제에서 반드시 진전이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만전의 준비,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다. 미리 학습을 시켜준다. 이런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명백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비핵화는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중재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제 미국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중재안을 마련을 했다라는 걸로 좀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지금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이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믿음 속에서 아마 우리의 중재 속에서 북한의 통전부하고 미국의 중앙정부 이 두 개 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안에 회담이 있어 보이고 그 연장선에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할 때 그냥 감으로 해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그 근거에서 첫 번째로는 북미 간의 정부 당국 간에 다시 말해서 북측의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를 보고했는데 그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했고 두 번째로 그 연장선에서 우리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에서도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3월 5일 날 우리 특사단이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대의 유언 운운하면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고 또 북미 간 회담하겠다 밝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40여 분 만에 북미 간 정상 오케이 했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까지 봤을 때는 북미 간에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정의용 실장의 방미는
아마 볼턴 그 국가안보보장의 상견 예경 또 그리고 앞으로 있어가지고 좀 더 이 서로 한라인을 할까요? 이것을 좀 더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고 지금은 이제 이 뭡니까 볼턴 이 보장을 만나가지고 거기다 일단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흐름을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아주 멋질 것이다라면서 기대를 표현을 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북미 관계가 기존과는 좀 미묘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뭔가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아마 일방적으로 미국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폼페이오 라인을 통해서 미국 CIA하고 북한의 뭐 통전부라든지 정찰총국이나 이런 데하고 접촉한 결과 북한에서도 상당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에게 회담장에 들어설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게 굉장히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발언이고 또 폼페이오도 굉장히 대북 강경파하고 협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요번에 그 인사청문회 상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자기는 북한의 그 정권의 뭐 붕괴라든지 이런 거를 기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아예 없다. 그리고 북한과 그 협상을 해서 이 그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포괄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상당히 일괄타결로 한 번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라도 뭔가 대처하겠다 이런 태세였었는데 예. 요번에는 상당히 기대 수준을 낮췄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하고도 사실은 약간 좀 빗나가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뭐 이를테면 존 볼튼이 얘기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시간을 끌기 하는 것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그냥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원칙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김정은의 의지를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는 후에 실무회담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냐면은 이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회담이 완전히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북미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행보를 미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는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조금 있지만 예. 김정은의 태도도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미국도 협상에서 뭔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는 데서 조금은 후퇴하고 있어서 뭔가 좋은 모습이 정상회담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예. 좀 회담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최근에 공식 회의나 발표에서 핵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닐지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대내적인 소위 말해서 충격, 여법 이걸 완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대외적으로 전략 전술적 뭐 관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이 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비핵화 없이는 절대 북한의 비핵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유은 완화하면서 언제든지 비핵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예. 그렇다면 북한의 군부들 또 우리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라는 용어를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충격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핵이란 문제를 지금 이제 좀 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은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또 거짓말쟁이 이것도 뭐냐면 시간 벌기용이 아니겠 이렇게 또 한국이라든지 미국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아마 전략 전술적 내부적, 대외적 그런 차원에서 핵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로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도 역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핵 보유국을 서문에 명시한 헌법 그리고 관련 법률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오히려 내부적인 준비는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예측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김정은이 그걸 할까 말까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담도 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해서 거꾸로 간다 그러면 그들은 뭘 가지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네. 지금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 선생님이 얘기하시듯이 핵 문제는 얘기해도 얘기를 하면은 주민 또는 남한이나 미국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이다. 예. 만약에 요번에 북한이 지난 2012년에는 그 헌법 서문에다가 핵보유국이라고 넣었고 13년에는 법령에다가도 이제 핵보유국이라는 걸 이제 못 박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정상회담 그냥 쉽게 거저먹기로 할 수 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아주 착한 집단이어서 스스로 이를테면 도둑이 자수하는 격인데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반대급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진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응락을 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이 한국이나 미국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드를 잠시 좀 접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지 미리 자기네들이 먼저 여기서 후퇴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